박영수 특별검사는 오늘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수사팀장으로 파견해 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은 수사 호흡을 맞출 수 있는 후배라 여러 차례 강권한 끝에 본인의 승낙을 받았다며 선발대 개념으로 먼저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검사는 특검에서 최대 20명에 이를 파견 검사들의 수사 업무를 총괄 지휘하면서 특검과 특검부를 보좌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을 지낸 윤 검사는 국정원 댓글 사건을 비롯해 대형 특수수사를 맡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편 박 특검은 특검보 인선은 이번 주 내로 끝낼 생각이라며 의지와 사명감을 갖고 파헤치는 끈기와 분석력이 있는 사람을 뽑겠다고 말했습니다. 팀장이라는 자리는 특검법에 명시된 공식 직함은 아니지만 수사 실무를 책임질 현장 총괄 지휘 개념인데요. 최대 20명에 달하는 파견 검사들의 수사를 지휘하면서 특검과 특검보 4명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특검법에서는 특별검사가 대검 등에 소속된 공무원에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반드시 이에 응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직 검사인 윤 검사는 수사팀에 참여하는 1호 검사가 될 전망입니다. 박 특별검사는 윤 검사가 자신을 좌천시킨 현 정권에 복수 수사를 하지 않겠느냐는 비판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영화에 나오는 얘기라면서 복수 수사를 할 사람이면 뽑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특검팀의 자격으로 꼽은 의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끈기와 분석력이 있는 사람에 윤 검사가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 윤석열 검사 어떤 인물입니까? 네, 윤석열 검사는 특수통으로 이름을 날린 인물이죠. 사법연수원 23기로 대구지검 부장검사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그리고 대검의 중수 2과장 등을 거쳤습니다. 특히 지난 2013년에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당시 수사팀장으로 참여했다가 항명사태로 교체됐던 인물인데요. 국정원 직원들을 수사하면서 검찰 수뇌부와 마찰을 일으켰는데 당시 국정감사에서 위법을 지시하면 안 된다며 굳건한 소신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후 현 정권의 눈밖에 나면서 3년째 좌천성 인사조처를 당했는데요. 앞서 윤 검사는 현 정권을 향한 수사에 참여한다는 건 보복성 행동으로 비칠 수 있다는 취지로 파견 가능성을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과의 특별한 인연 때문에 수사팀장직을 맡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윤석열 검사를 수사팀장에 임명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정면 돌파를 하겠다 그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 특검이 수사 인력 구성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면서 강공을 던지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박 대통령은 상당히 껄끄러운 상대를 상대하게 된 겁니다. 윤 검사는 박근혜 정부가 배출한 음지의 스타 검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국정원 댓글 사건은 당시 청와대가 원만히 처리하기를 원했지만 윤 검사는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좌천당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는데요. 특히 검찰 지휘부가 사실상 수사를 방해했다는 취지의 양심 선언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때문에 일부에선 법률상 특검에 임명할 수 없는 윤 검사를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이제 수사팀장의 직책을 맡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특검보 4명을 포함해서 수사 인력 구성이 어떻게 이뤄질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최두입니다. 자격에 대해서는 의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끈질기게 수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도 했습니다. 또 어려운 사건을 많이 수사했지만 이번만큼 부담된 적이 없었다면서 어제 잠을 설쳤다는 소회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과도 조만간 만나서 인수인계 방법 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략 수사는 언제쯤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습니까? 네, 특검이 임명됐지만 바로 수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인적 구성을 마무리하고 나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는 겁니다. 앞으로 20일 동안은 우선 수사 인력을 확보해야 하고 장소도 정해야 합니다. 특검보 4명을 포함해서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을 꾸릴 수가 있는데요. 법무부와 협의를 거치겠지만 전례를 볼 때 기존 수사를 진행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 인력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특검은 기본적으로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15개 대상에 대해서 수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사 범위에는 사실상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입니다. 청와대가 특검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과정에서 기존 혐의는 물론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이 드러날지 또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확인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최두입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포근했던 아침과는 달리 낮에는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체감 온도가 좀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은요, 추위가 더 강해지면서 기온이 영하권까지 떨어지겠는데요. 네, 야외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구보나 캐스터. 네, 저는 지금 여의도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12월의 첫날인 오늘 다시 찬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각 서울의 체감 온도가 1.9도까지 뚝 떨어졌는데요. 요 며칠 포근했던 날씨 생각하고 나오신다면 자칫 감기 걸리기 쉽습니다. 오늘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습니다. 오후 들어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탁했던 공기도 점차 깨끗해지겠고요. 중부지방은 현재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7도, 대전과 전주 10도, 광주와 대구 12도, 창원 15도 보이겠고요. 낮 동안에도 찬 공기가 감돌면서 체감 온도를 끌어내리는 가운데 바람이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다시 영하권으로 뚝 떨어집니다. 서울은 영하 3도, 철원은 영하 8도까지 곤두박질 치겠고요. 그 밖의 지역 전주가 영하 2도, 대전 영하 4도까지 내려가면서 춥겠습니다. 출근길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 추위를 보이기 때문에 각별히 보온에 강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다행히 내일 낮부터는 찬 공기가 물러가면서 반짝 추위에 그치겠고요. 주말에는 기온이 더 올라오나 하겠습니다. 다만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와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의 경우 오늘 퇴근길 무렵부터 체감 온도가 영하권으로 뚝 떨어집니다. 찬바람에 미리미리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공원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비할 박영수 특검은 임명 후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현재 무엇보다도 특검보 인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은 이번 주 내로 인선을 끝낼 생각이라며 의지와 사명감이 있고 끈기와 분석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큰 사건을 맡게 돼 부담이 되고 잠도 설쳤다면서 수사를 맡게 된 소회도 전했습니다. 검찰과도 조만간 만나서 인수인계 방법 등을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특검은 앞으로 20일 동안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장소 등도 정한 뒤 본격 수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특검 수사가 본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법안에 나온 14가지 수사 내용 외에도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한 여러 의혹을 살펴볼 방침입니다. 문체부 실국장 6명의 사표를 받도록 지시한 의혹이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방관한 의혹을 받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역시 특검에서 강도 높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낮 동안에도 찬 공기가 감돌면서 체감 온도를 끌어내리는 가운데 바람이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다시 영하권으로 뚝 떨어집니다. 서울은 영하 3도, 철원은 영하 8도까지 곤두박질 치겠고요. 그 밖의 지역 전주가 영하 2도, 대전 영하 4도까지 내려가면서 춥겠습니다. 출근길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 추위를 보이기 때문에 각별히 보온에 강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다행히 내일 낮부터는 찬 공기가 물러가면서 반짝 추위에 그치겠고요. 주말에는 기온이 더 올라오나 하겠습니다. 다만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와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의 경우 오늘 퇴근길 무렵부터 체감 온도가 영하권으로 뚝 떨어집니다. 찬바람에 미리미리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공원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비할 박영수 특검은 임명 후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현재 무엇보다도 특검보 인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은 이번 주 내로 인선을 끝낼 생각이라며 의지와 사명감이 있고 끈기와 분석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큰 사건을 맡게 돼 부담이 되고 잠도 설쳤다면서 수사를 맡게 된 소회도 전했습니다. 검찰과도 조만간 만나서 인수인계 방법 등을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특검은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15개 대상에 대해서 수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사 범위에는 사실상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입니다.
청와대가 특검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과정에서 기존 혐의는 물론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이 드러날지 또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확인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최두입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포근했던 아침과는 달리 낮에는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체감 온도가 좀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은요, 추위가 더 강해지면서 기온이 영하권까지 떨어지겠는데요. 네, 야외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구보나 캐스터. 네, 저는 지금 여의도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12월의 첫날인 오늘 다시 찬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각 서울의 체감온도가 1.9도까지 뚝 떨어졌는데요. 요 며칠 포근했던 날씨 생각하고 나오신다면 자칫 감기 걸리기 쉽습니다. 오늘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습니다. 오후 들어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탁했던 공기도 점차 깨끗해지겠고요. 중부지방은 현재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7도, 대전과 전주 10도, 광주와 대구 12도, 창원 15도 보이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특검팀의 자격으로 꼽은 의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끈기와 분석력이 있는 사람에 윤 검사가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 윤석열 검사 어떤 인물입니까? 네, 윤석열 검사는 특수통으로 이름을 날린 인물이죠. 사법연수원 23기로 대구지검 부장검사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그리고 대검의 중수 2과장 등을 거쳤습니다. 특히 지난 2013년에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당시 수사팀장으로 참여했다가 항명 사태로 교체됐던 인물인데요. 국정원 직원들을 수사하면서 검찰 수뇌부와 마찰을 일으켰는데 당시 국정감사에서 위법을 지시하면 안 된다며 굳건한 소신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후 현 정권의 눈밖에 나면서 3년째 좌천성 인사조처를 당했는데요. 앞서 윤 검사는 현 정권을 향한 수사에 참여한다는 건 보복성 행동으로 비칠 수 있다는 취지로 파견 가능성을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과의 특별한 인연 때문에 수사팀장직을 맡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윤석열 검사를 수사팀장에 임명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정면 돌파를 하겠다 그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 특검이 수사 인력 구성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면서 강공을 던지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박 대통령은 상당히 껄끄러운 상대를 상대하게 된 겁니다. 윤 검사는 박근혜 정부가 배출한 음지의 스타 검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국정원 댓글 사건은 당시 청와대가 원만히 처리하기를 원했지만 윤 검사는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좌천당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는데요. 특히 검찰 지휘부가 사실상 수사를 방해했다는 취지의 양심 선언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때문에 일부에선 법률상 특검에 임명할 수 없는 윤 검사를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이제 수사팀장의 직책을 맡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특검보 4명을 포함해서 수사 인력 구성이 어떻게 이뤄질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최두입니다. 자격에 대해서는 의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끈질기게 수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도 했습니다. 또 어려운 사건을 많이 수사했지만 이번만큼 부담된 적이 없었다면서 어제 잠을 설쳤다는 소회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과도 조만간 만나서 인수인계 방법 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략 수사는 언제쯤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습니까? 네, 특검이 임명됐지만 바로 수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인적 구성을 마무리하고 나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는 겁니다. 앞으로 20일 동안은 우선 수사 인력을 확보해야 하고 장소도 정해야 합니다. 특검보 4명을 포함해서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을 꾸릴 수가 있는데요. 법무부와 협의를 거치겠지만 전례를 볼 때 기존 수사를 진행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 인력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특검은 기본적으로 박영수 특별검사는 오늘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수사팀장으로 파견해 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은 수사 호흡을 맞출 수 있는 후배라 여러 차례 강권한 끝에 본인의 승낙을 받았다며 선발대 개념으로 먼저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검사는 특검에서 최대 20명에 이를 파견 검사들의 수사 업무를 총괄 지휘하면서 특검과 특검부를 보좌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을 지낸 윤 검사는 국정원 댓글 사건을 비롯해 대형 특수수사를 맡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편 박 특검은 특검보 인선은 이번 주 내로 끝낼 생각이라며 의지와 사명감을 갖고 파헤치는 끈기와 분석력이 있는 사람을 뽑겠다고 말했습니다.
팀장이라는 자리는 특검법에 명시된 공식 직함은 아니지만 수사 실무를 책임질 현장 총괄 지휘 개념인데요. 최대 20명에 달하는 파견 검사들의 수사를 지휘하면서 특검과 특검보 4명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특검법에서는 특별검사가 대검 등에 소속된 공무원에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반드시 이에 응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직 검사인 윤 검사는 수사팀에 참여하는 1호 검사가 될 전망입니다. 박 특별검사는 윤 검사가 자신을 좌천시킨 현 정권에 복수 수사를 하지 않겠느냐는 비판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영화에 나오는 얘기라면서 복수 수사를 할 사람이면 뽑지 않았을 것이라고